안녕하십니까. 상식 나눔 인혜호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비서실 직원 채용에 대한 비난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벼운 원리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이전의 유럽의 관리 임용 방식은 역관제라는 것인데요. 중세 이전의 유럽에서는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했고, 이러한 권력 다툼이 내전이나 전쟁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권력을 잡은 자는 권력을 잡는 데 공을 세웠거나 믿을 만한 친척이거나 가까운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의 주요 관직을 맡게 하거나 사소한 관직까지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임용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결과 권력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의 주요 관리나 사소한 관리까지도 거의 전부가 교체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권력을 잡은 자가 권력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의 주요 관직이나 사소한 관직까지도 담당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역관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관제는 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역관제는 권력자가 바뀔 경우에 공무원 자신의 지위에도 곧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권력자를 위해서 공무를 처리하는 그러한 경향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무원은 이러한 역관제가 유지되면 될수록 특정 정파를 위해서 복무를 하게 되고 국민의 이익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이 정파의 변경이나 변화와 상관없이 오로지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직업공무원 제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공무원 제도를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직업공무원 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무원이 정파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만 봉사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제도가 됩니다. 공무원은 정파에 관계없이 공개 채용에 의해서 임명이 되어야 하고 능력과 경력에 의해서만 승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여야만 합니다. 핵심적인 요소는 공개 채용과 능력과 경력에 의한 승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 정파에 어떤 성향을 보인다 해서 그것으로서 임용되거나 승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임되지가 않는데요. 이것은 공무원의 해임을 도구로 삼아서 특정 정파의 충성을 강요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직업공무원 제도는 정파를 떠나서 공정하게 국민에게만 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가 정치활동을 할 때는 더 이상 신분을 보장할 필요는 없게 되고 형법상, 행정법상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직업공무원 제도의 이러한 특성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공무직을 정무직 공무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정무직은 여전히 역관제도가 적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의 팔다리 역할을 하는 국무위원이나 각부 장관 또 국무총리 등은 역관제가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직위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국무위원 혹은 장관들은 역관제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국가 조직의 일부를 담당하는 그러한 직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은 역관제의 적용을 받아서 대통령의 의사에 의해서 임명이 되지만 실제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정파를 떠나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치적 중립이라는 규제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관으로서 국가의 공무를 담당하는 상태에서는 정치활동은 금지되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정치활동, 예를 들면 특정 정당에 소속돼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든가와 같은 그러한 정파적 활동을 할 때는 사전에 미리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관제가 중세처럼 완전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부분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대통령 비서실 업무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업무는 대통령과 굉장히 긴밀한 어떤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공을 갖고 있거나 혹은 가까운 친척이거나 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의 직원들에 대해서 완전한 역관제를 적용하는 것은 그러한 비서실 업무가 대통령과 긴밀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공무를 처리하는 그러한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대통령과 긴밀하고 친밀한 혹은 친척인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공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대할 때 어떤 정파적 이익을 가지고 대하는 그러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 등과 관련된 공무원은 완전한 역관제로서 대통령의 친척이거나 선거에 기여를 했거나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이거나 관계없이 임명할 수가 있고 실제로 또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로 비서실 직원이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결과 대통령 비서실에 친척이 임명되었다, 누구의 자녀가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비난은 전혀 타당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다만 완전한 역관제가 적용되는 대통령 비서실의 직원이더라 하더라도 형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기타 불법적인 어떤 행위와 연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법적, 행정법적 제재가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대통령 비서실 직원이 어떻다 저떻다 거기에 눈이 쏠려 있지만 사실은 이 직업공무원제 역관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법부에 있어서 직업공무원 제도입니다. 직업공무원 제도는 특히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엄격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경향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법부는 직업공무원 제도가 더욱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법관이 정파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봉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특히 법관에 대해서 더 높은 신분 보장 규정을 직접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사법부 판사나 직원들을 마치 중세 유럽의 점령군들이 역관제를 적용시키듯이 인사를 운영하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정해야 될 사법부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은 정파성을 띠는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는 것은 사법부가 오로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우호적이고 특별 정파의 성향을 반영하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될 그러한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청와대 직원, 하급 직원이 어떻다 저떻다 라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어떤 역관제, 정치화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둘째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식 개방형 공무원 채용제도라는 겁니다. 이 개방형 공무원 채용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언뜻 보면 공무원 사회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함으로써 공무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좋은 의도로 보이고 실제로 때때로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공무원 임용 제도를 잠깐 설명드리면 미국은 여전히 역관제 공무원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식 역관제 공무원 제도는요, 중세 유럽의 역관제하고는 좀 달리
민주주의라는 원리에 근거해서 실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세력이 전체 공부를 담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더 적합하고, 따라서 민주주의에서 역관제가 오히려 적절한 제도다, 이러한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미국식 역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식 역관제는 백인 중상층 사회에서 적절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관제가 반복되는 경우 단순하게 보면 공무에 참여하는 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여당 야당을 통틀어 일부 세력권 내에 있는 백인 중상층 중심의 특정한 세력이 국가의 거의 모든 주요 관직을 갖게 되고, 그러한 것이 반복되면서 여당 야당의 일정한 범위 속에 있지 않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사결정권에서 밀려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조선 후기 때 붕당 정치가 처음 실시될 때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이것이 점점 더 폭이 좁아지고 독재화되어가는 그러한 현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제도를 참고한 개방형 공무원 채용 제도는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공개 채용이 아니라 일정하고 엄격한 자격적 요건을 정하고 그러한 자격을 충족시키는 굉장히 소수의 대상자를 상대로 서류로 채용을 하게 됨으로써 직업 공무원 제도의 공정성이 아니라 역관제의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소수를 대상으로 서류로 채용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1950년대의 공무원 채용의 전형적인 방식이었는데요. 그 결과 50년대 독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개방형 공무원 채용 제도가 특정 정파의 추종자들에게 능력과 관계없이 공무를 담당하게 하는 역관제의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채용된 사람이 장악한 조직은 국민을 대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형태로 공무를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떤 변태적 역관제가 현 정부에서도 그러한 형태로 채용되고 운영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문제 말고도요, 국가에 의해서 설립되거나 하는 등의 공공단체의 장들에 대해서 그 공공단체의 장들을 장관이나 혹은 국무위원처럼 역관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역관제로 봐서 권력이 변경되면 임기와 관계없이 모두 물러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업공무원처럼 그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들이 논의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직업공무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성질을 시킬 때 실질적인 역관주의로 운영해서 인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공무원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겠죠.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관제가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전가할 경우에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정파나 정당을 위한 봉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하급 공무원을 역관제에 적용하여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매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교묘하게 왜곡시킬 것이 아니고, 역관제의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 비판하고 논의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는 일에 비판과 감시 기능이 집중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권제와 직업공무원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상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